4억 1200짜리가 1억 4100만원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총 2번 유찰이 됐습니다. 우리 돈이 한 3500에서 4000 정도 투자가 되면은 이 물건을 투자가 할 수 있고, 한 5000 정도가 단순 시세 차익으로 나오고요. 한 3000 정도에서 2000 정도 사이에 시세 차익을 만들 수 있는 물건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용 면적이 12.5평인데 방이 2개밖에 없어요. 이 분양 당시에 복층 구조로 사진 찍힌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12.5평이 아니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거의 30평 가까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 트레이더 전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김포시 사우동이라는 곳에 나와 있고요. 좋은 빌라 물건이 나와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빌라가 2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가 오늘 봐야 될 경매 물건은 A동이에요. 기본적으로 사우동이라는 곳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근린 상권과 그리고 빌라가 혼재해 있는 지역이고요. 이제 이 옆을 보시면은 아파트 단지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양을 담고 있고, 그리고 바로 앞에 사우초등학교랑 고등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을 판단할 때 입지적으로는 3가지를 보는데요. 교통과 학군과 집주 근접, 이 3가지를 봅니다. 근데 저는 이 3가지 중에 조건 1개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그래도 거래가 활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우역이랑 뛰어서 한 30초, 걸어서 한 3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매우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우초등학교랑은 걸어서 한 1분 정도 매우 근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 골드라인 기준으로 북쪽은 아파트 단지들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남쪽은 이제 빌라 단지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다른데, 특이하게도 이 물건은 북쪽에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그런 빌라 물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빌라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빌라를 투자하는 게 원래 이 빌라의 투자 공식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제가 그 공식을 깨고 오늘은 이 물건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빌라 단지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입지 자체가 좋고 인프라 자체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인프라를 같이 쓸 수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교통이 가깝다 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 막상 이렇게 또 나와 보니까 우리가 빌라 하면은 동간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가지고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혹은 답답한 느낌을 많이 주는 빌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 폭이 2차선 도로가 붙어 있어서 한 6m 정도에서 8m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오늘 보려고 하는 호수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향이 남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향 자체는 괜찮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 걸리는 게 없어요. 개방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사생활 침해가 될 만한 건물들이 없어가지고 괜찮아 보입니다. 경매 물건지를 같이 보시면은 이 물건이 감정가 4억 1200에 나와 있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1억 4천까지 떨어졌습니다. 1억 4천까지.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물건이 신축 빌라에 속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정가 자체가 분양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애초에 시세 자체가 2억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높게 된 거고 현재 시세대로 떨어졌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입찰하기에는 매우 좋은 물건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을 제가 임장을 온 이유는 총 3가지입니다. 3가지. 첫 번째는 요즘 사람들이 이 빌라 시장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해요. 아니, 빌라 이거 거래가 되나 할 수 있는데, 이 빌라도 사람이 다 사는 곳입니다. 특히나 이런 김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이 빌라에 들어가는 가격보다 2배에서 3배 정도는 더 투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 충분히 신축이고 깨끗하다면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빌라가 북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거래가 활발하진 않아요. 그런데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하철역이나 초등학교를 잘 끼고 있고, 그리고 학군도 더 좋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저는 더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용 면적이 12.5평인데 방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 2개는 너무 작다 할 수 있는데, 로드뷰로 이 건물을 보는데 4층이 마지막이면 그 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옥상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물건은 옥상이 없고 지붕이 덮여 있고 테라스 같이 하나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아, 이거 복층 물건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구글에 사우동 땡땡땡 빌라 분양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이 분양 당시에 복층 구조로 사진 찍힌 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 도면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 이런 물건이 복층 구조구나라는 걸 확인했고, 그럼 12.5평이 아니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거의 3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우리가 단층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복층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걸 단층 기준으로 시세를 봤었을 때는 한 1억 6천 정도 받으면 잘 받겠다, 1억 7천. 근데 이게 복층인 걸 알고 나니까 가격이 무려 2억 가까이 시세가 오르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포를 좋게 보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단기 투자를 할 거지만 이 지역 자체의 개발 계획이나 발전 계획을 한 번씩 보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발전 계획을 봤었을 때 크게 집중해야 될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GTX 라인, 장기역을 종점으로 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 두 번째는 5호선 연장 이슈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콤팩트 시티나 아니면 풍무형 역세권 개발처럼 김포에도 추가적인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물건에 이상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억 1200짜리가 1억 4100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총 2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권리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임차인은 없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명도를 할 때 소유자 명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도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명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명도비가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이 정도 평수의 경우에는 평당 한 15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복층까지 있기 때문에 러프하게 한 25평 기준으로 한 370에서 400만 원 정도를 이제 명도 비용으로 좀 넉넉하게 잡아두고 협상에 임하시고, 협상을 할 때에는 무조건 낮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50만 원부터 부르고 그 다음 높여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권리상 문제는 없고요. 건축물 대장도 한번 볼까요? 깔끔하게 위반 건축물은 없고, 건물의 용도도 다세대 주택 빌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근린 생활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나머지 건축물 대장에서의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물건은 우리가 내부를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연식이 21년식이기 때문에 수리비는 그냥 도배장판 정도 혹시나 할 수 있으니까 한 2, 300 정도 잡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격 파악만 제대로 하시면 된다. 이게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궁금하잖아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호수가 어딘지를 체크를 하고요. 그 체크한 호수에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커튼과 블라인드. 두 번째는 에어컨 실외기가 있나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저 호수에 에어컨 실외기랑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랑 다르게 이 주차 현황판을 보통 1층에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가서 보시면은 여기 차량 현황판이 있습니다. 해당 호수도 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계량기를 봐도 됩니다. 보통 안 살고 있으면은 이제 회수를 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외부에서 볼 거는 다 본 것 같고, 주변에 실거래된 걸 한번 보러 가볼까요? 저희 건물이 21년도 건물인데 지금 보는 이 건물이 2020년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올해에만 한 동에 하나씩 팔렸어요. 평수도 저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팔리는 금액대를 봤더니 조금 큰 평수는 2억 4천, 저희랑 비슷한 평수는 2억 2,500인데 여기도 보니까 5층이 팔렸어요. 근데 5층이 탑층이거든요. 근데 얘도 복층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제 이걸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하나의 또 팁을 드리면, 내가 이 동네를 잘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포스트잇을 항상 준비해 두시고, 팔린 빌라의 호수 문 앞에 저도 여기 이사 오고 싶은데 부동산 어디서 거래했는지를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부동산에 혹시 이 빌라 거래한 적 있는지를 탐문해서 그분이랑 대화를 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왜냐? 그분은 최근에 팔아봤고 어떤 사람한테 잘 먹히고 어떤 금액에 나왔었고 이런 걸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 임장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비슷한 실거래 사례를 직접 발로 돌아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빌라에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1998년도에 일어난 아파트들이 전용 18평 정도가 3억 3,900에 최근에 거래가 됐어요. 이것처럼 우리 빌라가 3억대가 넘어가면은 아파트와 비교를 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빌라는 3억을 넘기에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2억 초반이면 잘 팔릴 것 같고요. 2억 중반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물건을 약 1억 7천 정도에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서울이 아니라서 이 물건은 대출이 한 80% 정도 나온다는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돈이 한 3,500에서 4천 정도 투자가 되면은 이 물건을 투자가 할 수 있고, 이 물건을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2억 2천 정도에 매각한다고 했을 때 한 5천 정도가 단순 시세 차익으로 나오고요. 실제 비용을 제외했을 때 한 3천 정도에서 2천 정도 사이에 시세 차익을 만들 수 있는 물건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단
주의해야 될 거는 제가 이렇게 물건을 임장을 와서 좋은 평가, 긍정적 평가를 했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입찰한다면 그 물건은 안 좋은 물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내가 벌 수 있는 수익 구간에 맞춰서 입찰가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요즘에 지방 입찰하시는 분들은 경쟁이 과열돼서 너무 낙찰받고 싶은 마음에 지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은 좋은 물건도 안 좋은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이 원하는 그 수익 구간에 맞는 물건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물건을 그리고 좋은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제가 하루 종일 물건을 찾고 또 물건 임장 나와서 많은 인사이트를 풀어드린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좋은 물건들을 제가 직접 임장을 다니면서 좋은 내용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